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책꽂이에 아마 한두 권쯤은 꼭 꽂혀 있을 만화책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렇죠. 어렸을 적 보다가 이젠 자녀들이 보고 심지어 손자들까지 보는 그런 만화책이 됐습니다. 해외여행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이 만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서 이 여러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화작가 이원복 작가. 이번에 오스만 제국과 터키 편 20번째 책이 새롭게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으로 20권째입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로 20번째죠. 이게 나라나 지역으로 다른 곳은 10번째 지역이고요. 아, 나라로는 10번째입니까? 그렇죠. 나라와 지역. 전 그보다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 근데 이게 근데 미국 편은 3권이나 나왔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네. 그러면 맨 처음에 펴내신 게 어느 나라였죠? 맨 처음에 책으로는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제가 연재를 먼저 시작한 것은 프랑스 편입니다. 프랑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책의 볼륨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네덜란드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1권이 되고 2권이 프랑스가 됐죠. 연재를 시작하신 건 몇 년이죠? 1981년부터 81년. 1986년까지 6년간 연재했는데 1년에 한 나라씩을 연재한 셈이니까 바로 유럽 6권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87년에. 아, 87년 그럼 한꺼번에 6권이. 그때 그것은 쌓인 원고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87년에 한꺼번에 6권이 나왔죠. 전부 유럽 나라. 네덜란드, 예.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아하. 그다음 서유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문 연재가 끝나고 한 10년 정도 터울이 있다가 이제 학교 일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일본 편이 2권을 나왔죠. 일본 편을 쓴 다음에 한국 편, 우리나라 편을 썼고. 한국, 예. 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그런 좀 약간 좀 오만한 생각인지 좀 어쨌든 연구를 해본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미국 편 3권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미국 편이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안 쓰겠다. 왜냐하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나라를 다루기 어렵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페인은 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나왔고 2014년에 그 다음에 이번에 오스만 제국과 터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서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는 일본, 한국, 미국, 한미일. 그렇죠. 우리 이제 중국 편 2개. 중국도 있고, 그리고 스페인도 있고, 이번에 터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겠네. 가야 되는데 지금 제 작업이요. 하나의 이 퍼즐판을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어떤 퍼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유럽 퍼즐. 거기다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을 캤는데. 한미일 중. 근데 중간이 뻥 뚫렸잖아요. 그 사이가. 아시아와 유럽의 사이. 퍼즐 피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스만 제국이니까 그 퍼즐을 약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인도하고 러시아죠. 그러면 대충 세계 지도에 동서양을 다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 퍼즐이라는 것이 맞춰져야 전체 세계 지도를 봐야지 세계를 알지. 디테일만이 봐서는 세계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세계를 연결하는 퍼즐판을 만화로 만들고 있다. 조금 욕심이 커지셨네요. 점점 노욕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중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낸다 이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커지고 그 책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는 너무 나라가 200여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라별로 하다 보면 200몇 권이 나와야 되니까 지역으로 묶는다. 이제 지역으로 묶는다 해서 그 작업을 해왔어요. 우선 동남아 편, 발칸 편, 중동 편, 그 태평양의 젊은 국가를 해서 카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묶은 그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가로 세로 세계사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시리즈가 4권 나왔는데 이번에 그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출판사에서
먼 나라 이웃 나라 시즌 2로 하자 해가지고 사실 오스만 제국과 터키도 네. 지역이에요. 그렇죠. 한 나라라기보다 지역이죠. 오스만 제국 그러면 그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의 제국감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의 성격은 크게 바뀐 건 아니죠. 맞아요. 네. 제 머릿속에 먼 나라 이웃 나라만 떠올랐는데 예. 바로바로 세계사가 또 있었군요. 있었죠. 네. 참 그러면 처음 연재 시작한 81년부터 치면 좀 있으면 40년입니다. 이 시리즈만 거의 한 40년이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37년 됐으니까. 참. 어쩌다 이렇게 시작됐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은 아마도 그 75년도에 제가 유럽에 소위 유학이라고 갔는데. 독일로 가셨죠? 그렇죠. 독일로 갔는데 이제 독일로 간 이유는 학비가 없어서. 뭐 그 딴 얘기고. 예. 그 서유럽에 처음 당했을 때 그 문화적 충격. 그 문화적 충격 가운데 제일 큰 충격이 역사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제가 떠나던 당시만 해도 역사란 것은 우리의 역사란 것은 잊어버리고 싶고 창피스러운 역사였잖아요. 뭐 계속 20세기에서 외침을 당하고 전쟁 나고 식민 지배당하고 예. 민족 분열되고 동족상잔하고 뭐 독재하고 그렇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나라 역사는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잊고 싶은 것이 역사라는 개념이었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모든 지역의 역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거리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요거 250년 된 돌이야. 예. 또 어디 가보면 여기 하이네가 무슨 시를 쓴 방. 잘 보존도 하고. 예,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역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겪은 문화적 충격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그 새로운 지식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역사에 대해서 서양 역사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원래 전공이 무엇이었죠? 저는 뭐 대학에서는 무늬만 건축을 했고 건축공학과. 그다음에 독일 가가지고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죠. 그러니까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역사 만화책을 그리려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정말요. 예. 역사에 대한 개념이 그랬으니까. 예. 근데 유럽 가서 그 근본 개념이 바뀐 다음에 그 젊은 독일 애들하고 토론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 얘기를 막 해요. 일상처럼. 야 30년 전쟁 때 말이지 누가 어쩌게 어디를 침범했는데 그 다음에 1차 대전 원인이 어쩌고 그런데 한국서 들었던 그런 얘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 네. 그래서 이 역사도 묻고 해가지고 내가 받은 어떤 그 문화적 충격을 우리 그 당시 해외 나가기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만화로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만화는 원래 소질이 있으셨어요? 소질이 있다기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무슨 아르바이트요? 외국 만화 베끼는 아르바이트. 그걸 누가 아르바이트 일감을 줬어요? 그렇죠. 소년한국일보에서. 소년한국일보라는 데가 이제 어린이 신문이니까. 그렇죠. 어린이 신문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게 만화 아닙니까? 만화가 있어야죠. 근데 만화를 하려면은 작가한테 맡기면 비싸잖아요, 원고. 네. 그러니까는 고등학생 알바 시키면은 저렴한 인건비에 똑같은 지면을 메울 수 있으니까. 예. 고등학교 1학년인 저한테 외국 만화 베껴 오라고. 그거부터 시작했죠. 아니 근데 아무 고등학교 1학년생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뭔가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신문만을 했는데 신문만에서 4칸 만화를 그렸어요. 그게 계기였군요. 예. 경기고등학교 나오셨고 예. 경기고등학교 신문에 만화를 직접 그리셨던 걸 아마 출판사에서 본 모양이군요. 그게 아니고 그 신문사 주간이 지금 성함 아실 거예요. 조풍현 씨. 예. 청사 조풍현 씨 그 아들이 같은 신문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신문사 구경 가자 했는데 그 아버지 얘가 학교 신문만화 그리네야 그러니까 너 잘됐다 알바 좀 해라. 알바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년 된 게 벌써 57년째입니다. 재주가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낙서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그리고 보구 그리고 그것이 아주 맹렬한 연습이 된 거죠, 사실. 네. 외국 거를 그대로 베껴서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연습이죠. 연습이죠. 네. 그렇게 해서 75년에 유학 가셔서 역사 쇼크를 받고 한번 이걸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선뜻 연재를 받아준 데가 어디였습니까? 소년한국일보죠.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 만화를 연재하게 된 계기가 제가 81년도에 일시교육을 했었어요, 잠시. 잠시 했는데 그때 신문사 그 편집 사장이었던 지금 작고하셨지만 김수남 씨. 네. 그분이 이제 저하고 친하거든요. 신문 연재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뭐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다가 야, 너 연재 계속해라. 그래서 그럼 저 뭐 할까 그랬더니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이게 유럽에서 받은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 다닌 경험 이런 걸 한번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 오, 잘 됐네 그거. 그러면서 그 제목을 먼 나라 이웃 나라로 해라. 아, 제목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예.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실. 예, 기가 막힌 장면이죠. 상당히 그 글로벌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발음이 좋죠. 먼 나라지만 가까운 이웃 나라다. 네. 먼 나라도 있고 이웃 나라도 있고 먼 나라지만 이웃 나라도 있고. 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시관이와 병호라는 이름이 떠올라요.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것이 75년도에 제가 독일에 도착한 날부터 연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외국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그 유럽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여행이에요.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렇겠죠. 그리고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니까. 그렇죠. 보는 게 남는 거다 해가지고. 많이 봐야죠. 도시도 네,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고물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그 기름값 나눠가지고선 친구들하고 같이 독일 친구들하고 마구 돌아다녔거든요. 그 경험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관이와 병호라는 주인공을 내세워가지고.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도착한 날부터 쓴 만화가 정보가 정확할 리가 있습니까? 대충 그렸겠죠, 뭐. 아니, 대충 그린 건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3제4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여행 갔다 오면 책을 한 권 쓰는데 10년 있다 오면 한 줄도 못 쓴다고. 그렇죠.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때는 겁이 없으니까 마구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시관이 병호의 모험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전이군요. 전이죠. 그것도 한 몇 년 연재를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절판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한 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 네. 자, 그렇게 참 수십 년 세월을 만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한테 이제 외국의 많은 문물과 역사를 알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총 팔린 권수가 몇 권이라고요? 그건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출판사가도 대충. 그거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40년 동안 팔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누적하면 한 1000이 넘죠. 1000만 부 이상. 예. 지금도 꾸준히 팔리죠. 지금도 꾸준히 나가죠, 덕분에. 이제는 대를 이어서 보는 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럼요. 네. 역사도 계속 요즘 역사 자체가 아니라 이제 상황이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세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동동 무너진 거라든지 그러니까요. 러시아 붕괴된 거 그다음에 EU 통합된 거 이게 자꾸 세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을 위해서라도 뭐 전공과는 무관하게 세계 역사의 흐름과 현주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그렇죠. 계속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핑하고 여행하고 보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세계라는 그 퍼즐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거기에 뭐 코드가 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 36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라마다 다 다르고 국민성 다르고 하더라도 이 36개 나라가 다른 정도가 한중일 다른 거에 비하면 아주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동질적인 게 많다. 동질적인 게 너무 많아요. 전부가 동서남북을 다 통틀어서 유럽은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죠. 정교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루터교건 성공회건. 근데 아시아는 중국은 도교, 일본은 불교, 한국은 유교. 이런 식으로 정착되어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사고방식, 멘탈리티가 아주 달라요. 근데 이제 서양은 주로 이동하는 민족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이 섞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통점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공통점 만들려면 기독교.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침대에서 자고. 그렇죠. 동양은 온돌 다다미 침대. 그러네요. 완전 다르네요. 그 침대에서 자고. 그 다음에 포크하고 나이프. 근데 중국 젓가락, 한국 쇠젓가락, 일본 나무 젓가락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다른 이웃이에요. 이상해요. 가까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물론 일본은 섬나라이긴 했습니다만.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부, 제노포비아, 외부에 대한 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접촉을 안 했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한계적인 부족한 것은 받아오는데 그 대번에 일본화 시켜버리죠. 아, 자기 것화. 네, 그래서 일본에는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서양 문화가 아니라 일본 문화로 변질해 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죠. 일본 것도 아니고 서양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하고 우리는 중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글로벌화를 옛날부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은 예. 중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한민족이 사라지죠. 아예 없어진다. 아예. 잉크가 아무리 진해도 물을 계속 부으면은 잉크 색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규모의 차이도 규모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한 게 딴 건 다 좋으니까 사대주의도 좋고 죽어라고 싸워도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넘어오지는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족보예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하고 피가 안 섞였다는 증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많이 섞였죠. 많이 섞였죠. 많이 섞였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그 유럽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같은 비슷한 부류끼리 섞였기 때문에 네네. 좀 정도가 덜한데 중국이야 뭐 거기는 하나의 대륙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네. 다만 중국이라는 데가 대륙이지만 이동민족이 거의 없고 농경 정착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착민족은 되게 순하니까 네, 네. 항상 유목민족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몽고족한테 당하고 여진족한테 당하고. 좋습니다. 이 세계 전체의 어떤 퍼즐 맞추기라고 네, 하는 예. 작업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셨으니까 조금 좀 큰 주제의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게 처음 이제 서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셨고 우리 이제 한, 중, 일, 뭐 미국까지 이렇게 보셨고 또 뭐 신생 대륙들도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날 서유럽 국가들이 가장 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복지나 이런 면에서 앞서 있는 나라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그것의 배경, 그것의 힘은 전 세계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참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세계 역사와 어떤 그 문명이나 이 현상을 우리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물론이죠. 네. 그리고 서구 중심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그것도 안 되죠. 근데 서구 민주주의, 서구 자본주의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앞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건 뭐냐니까 인디비두얼리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죠. 아. 기독교에서 나오는데 같은 기독교를 믿는 동굴아파에서는 독재 정권이 나와요. 예. 서구적 그런 그 민주주의가 안 나옵니다. 푸틴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러시아는 영원히 어쩌면 서구적 민주주의를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역사를 쭉 이게 만화책을 그리다 보니까 하나 터득한 것이 있는데 예. 가장 큰 분기점이 동서로마 분리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네, 동로마 서로마 분리됐는데 서로마는 472년에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제가 없어졌죠. 근데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1000년 이상 더 간 거죠. 예, 예. 근데 제국이란 것이 뭡니까? 절대 군주제가 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독재 체제를 더욱 유지했다는 얘기죠. 거고. 서유럽은 이 독재 체제가 일단 무너졌죠. 황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다음에 교권이 등장하면서 교권, 그다음에 세속고 속권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점점 서구에는 어떤 전통이냐? 서구의 역사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권력을 분할시켜 나가는 권력 분화. 권력의 독점을 막아나가는 권력 분점의 역사였어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다 전제 정복이 있다가 왕정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시민 공화국으로 와서 삼권 분립이 되고 권력을 계속 분화해서 권력을 독점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서로마 제국의 전통을 받은. 그렇군요. 동로마 제국의 특징이라는 것은 전제군주지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소속했던 지역들은 절대 서로마 제국 서구식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부터 동쪽은요. 지금까지 역사가 한 번도 권력을 분점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독재.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죠. 독점. 이란, 페르시아. 청나라 제국도 그렇죠. 이란 다 할 것 없이. 그래 러시아도 그렇죠. 짜르. 지금 푸틴도 사실상 짜르 아닙니까? 되고 있죠. 네. 근데 푸틴 이전에도 짜르였어요. 크루시초프, 레닌, 스탈린, 브레즈네프. 네, 네. 그다음에 고르바초프에서 옐츠네 이르기까지 짜르가 아닌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로마 제국에 속했던 그런 동방 지역은 권력의 분점의 역사가 없습니다. 네. 중국도 지금은 공산당 독재 시진핑이라는 황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다. 그럼 세계가 전부 그래야 된다. 아니죠. 꼭 그건 그래야 아닙니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는 우리는 제가 볼 때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서유럽이 아닌 그 지역에서 서구적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몇 나라 없죠, 사실. 없죠. 서유럽이 예. 가서 만든 나라들. 그렇죠. 미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서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국이 만든 나라,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만든 남미 쪽은 안 되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해방 후에 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많이 배웠죠. 받고 예. 그러면서 아마 배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근데 그것이 드네요. 참 선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서구적 민주주의 이런 거와 서구적 자본주의 이것이 진짜다, 최고다, 다른 건 없다 하는 식으로 어떤 오소독스라는 거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네.